저는 어린 시절에는 조금 유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걱정은 없었는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쯤에 집을 큰 집으로 새로 지으면서 빚을 좀 많이 얻으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요. 빚이 생긴 후로 열심히 일을 하고 더 많은 수입이 늘어났지만 점점 가난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많이 싸우시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그런 궁금증은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덧 집을 팔아야 되는 경매에 붙여지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신기한 건 왜 열심히 일을 해도 빚이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얼마나 빚이 빨리 늘었길래 이 큰 집이 없어질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되게 궁금하고 억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처럼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고 싶다. 돈을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자에 대한 책을 많이 읽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려면 사업가가 돼야 되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보니까 무역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때는 이제 저에게는 사업가면 왠지 무역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대학 대신에 중국을 가서 중국어를 배우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빨리 돈을 벌어서 집을 내가 다시 사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을 4년을 다니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 길어 보였었어요. 이제 중국을 갔는데 사실은 대학을 생각을 안 하고 중국어만 목표로 갔는데 사람들의 선입견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대학을 안 갔을 경우에는 사람들의 그런 선입견을 뛰어넘는 더 큰 무엇인가를 또 해야 된다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중국어를 공부할 거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준비해서 대학을 들어갔고, 또 졸업할 생각은 없었어요. 우선 들어갔으면 그래도 이제 좀 머리 나쁜 건 아닌 게 증명이 되니까 그냥 들어가서 자퇴를 이제 바로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청년 사업가 자퇴를 한, 그게 이제 다시 목표가 바뀌었죠. 왠지 그럴싸해 보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는 이제 창업을 하고 싶으니까 창업 자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은행을 갔어요. 은행을 간 이유는 네, 취직을 어디 할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하는 일이 대학생 때 했던 그 바이어와 만나서 그 통역하는 일들이더라고요. 그 똑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너무 통역을 몇백 건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직장 생활에서 또 하는 게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재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잘할 자신은 있었지만,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고 연봉이 높은 은행을 가자. 그래서 제가 은행을 들어가서 창업 자금을 만들어서 나오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은행에서 다니다가 우연히 재테크책을 내게 됐고요. 재테크책을 내는 것도 지금 되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그렇게 돈에 대해서 경험을 했고, 그걸 계기로 돈의 주인이 되고자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한 10년을 열심히 책을 팠더니 책을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면 그런 어린 시절이나 그런 빚에 대한 경험을 일찍 했다는 것, 이런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사업을 시작을 해보니까요, 돈뿐만 아니라 경험이 너무너무 값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제가 지금 성공한 것 말고는 떠나서 이런 경험은 회사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경험들을, 고객을 사실 이제 저는 응대를 하는 건데, 저는 옛날 은행에 있을 때 보험왕도 했었고요, 펀드왕도 했었고요,
나름 어린 나이에 비해서는 영업을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때 그래서 저는 영업은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차렸는데 생각처럼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돌아보니까 은행에서 다 광고해주고요. 은행이 상품 다 개발해주고 고객을 다 저한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 바탕에서 제가 상품을 열심히 설명을 하고 이 고객의 마음을 들어서 팔면 되더라고요. 너무 손쉬웠던 거였어요. 사실은. 그때는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은 상품을 제가 만드는 것부터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부터 그리고 다른 수많은 경쟁 업체와 비교를 해서 저희 상품을 어필해서 계약까지 만드는 것이 그때의 영업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매일매일 하면서 은행원이었을 때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생활을 빨리 젊을 때 많이 하면 한 뭐 40이나 더 나이 들어서는 아무거나 팔 수 있는 정말 장사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쓸데없는 거, 정말 매력적이지 않은 상품도 나는 팔 수 있는 그런 장사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값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지 좀 얘기해 주시죠. 지금요? 지금은 이제 짧지만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은행원일 때는 그러니까 제가 뭐 경험이 짧으니까 은행원일 때는 그 상품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 상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장점이나 이런 거를 열심히 어필을 해서 이 고객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을 보니까요. 지금은 드레스를 처음엔 제가 버릇이 남아 있어서 고객이 오시면 드레스를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드레스가 이게 특징이 뭐고요. 입으시면 어떻고요. 근데 장사가 곧 잘 안 돼가지고 제가 방법을 다르게 했어요. 지금은 우리 가게에 온 1시간 반, 2시간을 최고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드리자 라고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고객이 오시면 제가 말을 줄이고요. 고객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고객에게 계속 질문을 해서 고객이 즐겁게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고객이랑 빨리 친해지고 그리고 드레스 입는 상황도 드레스를 어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머리를 계속 쓰는 거예요. 뭐 사진도 예쁘게 찍을 수 있도록 더 편하게 찍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리고 중간중간에 재미난 멘트를 제가 계속해서 고객이 웃을 수 있게. 그러니까 저는 그날 피팅이 성공한 거는 오늘 그 고객 오신 분들이 얼마나 하하하 하면서 웃음소리가 몇 번이 났는지 그게 제가 그 피팅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라고 제가 지금 평가를 하거든요. 분명히 그 순간만 즐거우면 드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도 팔리더라고요. 고객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드렸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은행할 때와 영업이 전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 요즘에는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갖자. 그게 계속 이제 오시면 그 전부터도 오늘 즐겁게 해드리자. 어떻게 해드릴까? 그리고 어떤 말씀을 좋아하실까? 이런 거를 빨리 장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성격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네. 또 있어요? 혹시 또 있어요? 또 예전에는 제가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은행밖에 없네요. 비교할게. 은행원일 때는 고객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되잖아요. 고객을 거절하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찌됐건 최선을 다해서 고객 요구를 다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다 맞춰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냥 안 드려요.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만약 드레스를 사시면 막 뭐 코사지도 하나 껴드리고 뭐 귀걸이도 하나 선물로 드리고 했는데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별로. 다 주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도 안 줘요. 일부러 하나도 안 주고 정말 뭐 힘들게 요구를 하시거나 뭐 없어요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를 한참 하다가 막판에 탁 그분이 필요한 거를 딱 드려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게. 그러니까 무엇을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당연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정말 진짜 힘들게 줬구나 나에게 이 서비스를. 이분이 나를 특별하게 대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예전보다 덜 들여졌지만 예전보다 고객의 감동은 더 많이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를. 맞아요. 주인의 의식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네. 회사를 들어가면. 저 역시도 회사를 창업을 하려고 들어갔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쌓을 목적으로 저는 들어갔었거든요. 승진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저 역시도 그랬지만 지금 비교해 보니까 주인의식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회사 안에서 주인의식을 얼만큼 가질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좀 자신이 없어요. 막상 정말 이렇게 해야, 그리고 실제로 막 월세를 낼 때가 됐는데 돈이 없어 봐야 더 절실해지고 주인의식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장사꾼들은.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사업으로 샐러리맨은 마지막에 있잖아요. 나라가 계속 끝까지 보장을 해준다면야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있는데 그 시기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는 빨리 젊을 때 도전을 하고 경험을 쌓아서 빨리 망해보고 빨리 절실해져 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던 대로 고객에게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매출이 연결이 안 될 때, 근데 그게 반복될 때, 이 고객은 뭐가 문제겠지. 다음에 또 다시 더 최선을 다했는데 또 안 팔리고 또 안 팔리고 이럴 때는 진짜 제 느낌으로는 더 최선을 다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안 팔릴까? 방법을 못 찾겠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다시 처음부터 생각했어요. 다시 처음부터 밥집은 그러니까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서비스를 계속 개발을 하더라도 밥이 맛없으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서비스를 개발했던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드레스를 집중해보자. 그래서 드레스를 예쁜 거, 액세서리를 더 신경을 써서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을부터는 과감하게 다 드레스를 바꾸고 했어요. 그랬더니 가을 9월에 피팅 오신 고객님은 구매율이 100%였어요. 한 명도 안 놓쳤어요. 렌탈을 하던 판매를 하던. 그래서 제가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9월은 어찌됐건 100%니까 손님이 많이 안 와서 그렇지 온 고객은 내가 안 놓쳤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자신감이 제가 되게 생기고 고객이 더 많아지면 정말 이제 이 노하우로 제가 계속 잡으면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5년 반 살아보고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으면서 중국 사람들이 좀 크게 생각하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스케일 자체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 크기에 비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남미를 가서 보니까 얼마나 할 게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돈 벌 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시는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살지 않겠다. 안 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누구보다 20대를 저는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너무너무 잠 안 자려고 막 노력하고 공부하고 막 돈 벌고 싶으니까 마음이 조급하니까 이것도 시도해봤다가 저것도 시도해봤다 했는데 보니까 그게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썼지만 정말 방향, 내가 갈 방향을 멀리 있는 거를 정확히 보는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마음을 급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내가 지금 이것도 해야 저거. 오히려 방향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마음이 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쉬질 못하는 거예요. 쉴 때 쉬질 못하고 마음이 늘 조급한 거예요. 성과도 안 나고. 걸 정했을 때는 멀리 있는 걸 정하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죠. 나는 저기 갈 길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을 자신도 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은 방향이 없는 상태로 막 허둥지둥 하는 게 보이니까
오히려 그 모습에 또 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실패를 해도 솔직하게 빨리 이왕이면 젊을 때 실패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면 또 잘 돼서 좋은 거고요. 실패해도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좀 멀리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저요? 그러니까 그거죠. 행복한 거죠. 행복하게 사는 거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잖아요. 바쁘니까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질 걸. 죽을 때, 그 얘기를 해야겠다. 제 남편의 큰 역할이 뭐냐면요. 남편이 죽음에 대해서 정말 자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감도 안 오고 주변에 누가 죽은 사람도 없고. 남편은 누가 주변에서 죽어도 정말 친한 사람이 죽어도 눈물을 안 흘려요. 왜냐하면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과 정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도 내일 죽을 수 있다. 그 생각을 항상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남편이 죽음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삶에 더 가치 있는 일을 후회하지 않은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행동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지금 세계적으로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 한 30%가 자영업자인 걸로 알고 있고 뭐 미국이나 일본은 10% 미만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너무 자영업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샐러리맨들에게 빨리 내 사업을 가져라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적성이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그 안정된 제가 보기엔 너무 갑갑한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행복과 안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삶을 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 현실이 너무 불안하거나 답답하거나 나도 뭔가 새로운 도전을 안 하면 후회를 할 것 같은 마음이 드신다면 그런 분들이라면 어차피 인생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리고 망하더라도 사람은 굶어 죽진 않는 것 같거든요.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또 다시 도전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